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한우들을 위한 또 힐링 세미나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계속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풍성케 하시고 또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또 정말 우리를 향하신 온전한 주님의 뜻을 알 뿐 아니라 또 노하우들을 깨닫고 최상의 건강으로 유지하면서 정말 치유되고 회복될 뿐 아니라 남은 인생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그걸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 네. 사실 이제 어제도 꽉 차가지고 이제 많이 계시면 또 뭐 좋기도 하지만 이렇게 좀 한 20명 정도가 제일 적합해요. 사실 세미나 할 때는 이렇게 질의응답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암 재발은 없다 그 특강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암 생존자가 제가 보니까 이제 2021년 통계 현재 암으로 그 치료받고 있거나 이제 완치가 됐거나 이제 그런 분이 한 250만 명 되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니까 5%가 현재 암 환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암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외롭지 않다 그런 또 많은 분들이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암 재발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재발을 막는 이제 모든 그 치료와 또 전이를 막는 그 치료를 하다 보면 이제 또 회복이 되고 또 그런 과정이 이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치에 이르는 길을 찾을 때 이제 재발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재발을 안 하면 완치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암에 걸렸다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앞으로 재발할 거냐, 완치될 거냐. 그러니까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완치를 원하시니까 이제 완치의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병은 자연히 고쳐준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항암 치료 받으면 그 항암제가 암을 제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줄여주기는 하지만 항암제가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는 항생제는 그 박테리아를 죽이는 약이에요. 근데 항암제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약이에요. 특별히 이제 빨리 자라는 세포를 죽이는 약이기 때문에 나중에 만성이 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빨리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항암제와 항생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항암제를 쓸 경우에 그 암세포가 줄어드는데 안 쓸 때 다시 늘어나거든요. 그럼 또 줄어, 또 늘어, 또 줄어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항암제의 치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남아있는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은 몸이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연이 치료하는 것이고 면역의 힘으로 치료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은 그 자연이 고쳐주는데 돈은 의사가 벌어간다.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웃지를 않으시니까 참. 이럴 이제 물을 또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목이 말라요. 그러니까 이제 반응이 없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우리 어르신네들이 속 탄다 물 가져와라 그러잖아요. 속 타니까 빨리 마셔야지.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을 증거하거나 강의를 할 때 이제 반응이 없으면 계속 물을 마시면서 회복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재발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이제 재발이나
전이 되거나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절망하게 하는 것이죠. 재발은. 그러니까 처음에 걸렸을 때도 정말 너무 힘든데 재발했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암 환우들이 뭘로 들어요? 난 죽었구나.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독일에 있을 때 독일에 있는 환자들은 그런 의식이 없어요. 재발됐냐? 뭐 전이 되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치료받고 하니까 또 효과가 좋은데 우리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절망적인 얘기를 하니까 막 그 얘기 진짜 믿고 막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든 의학적인 것들은 그 사인이에요. 사인. 의사들끼리 어떤 그 자기들 약속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맞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3개월 남았다 그런 얘기는 이제 3개월 남은 사람도 있더라 뭐 그런 거죠. 그런 통계적으로. 그러나 그 통계가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는. 그러니까 그래서 암 환자 중에 되게 이제 완치가 됐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 완치 후에도 재발률이 25%이기 때문에 5년 동안 재발하지 않았다 해서 안심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재발을 막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리고 또 절망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재발이냐 완치냐. 그러니까 나에게 적용할 때는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폐암의 완치율이 뭐 30%다 그러면 나는 그러면 70%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일반적인 얘기고 나에게 적용할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70%에 속하느냐 30%에 속하느냐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확률이 반반이라는 것이. 응? 그리고 이제 갑상선 암이라든지 이제 비교적 그 완치율이 높은 암에 걸렸어도 그럼 이제 90%다 그러면 나는 살았구나. 근데 내가 더 10%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응? 10%에. 그러니까 안심해서도 안 되고 절망해서도 안 되고 끝까지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막 반짝반짝 눈이 반짝반짝 해야 되는데. 네, 그다음. 그래서 이제 아주 제가 이제 원래 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병원 시작하면서 미국에 있는 이제 유명한 암 전문 병원을 갔어요. 이제 의사들하고 제가 토론을 했는데 중요한 토론이 뭐였냐면은 이제 그 통계라든지 일반적인 얘기들이 환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암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암과 내 암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문제가 있었다고 나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위암이고 이제 뭐 또 폐암이고 뭐 대장암이고 이렇게 해도 이 사람은 선암인데 나는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똑같은 선암이라도 치료 효과가 달라요. 완치되는 사람이 있고 또 재발돼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그 뭐냐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얼굴만큼이나 암은 다르기 때문에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인으로 의사들이 만든 겁니다. 5년 동안 재발하지 않은 완치라고 하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완치가 아니라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게. 그런 것처럼 이걸 암이라고 하자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을 암으로 생각 안 하면 암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참 이게 무서운 것이 그 한국 사람의 인식에 암에 걸렸다 그러면 이제 딱 죽었다는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냥 이런 것을 암이라고 하고 이제 이럴 경우에 이제 사망률이 높다 이런 통계가 있을 뿐이지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것이. 그래서 통계 수치는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재발이 안 되도록 총력전을 펴고, 근데 이렇게 총력전을 펴면 굉장히 건강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최상의 건강으로 가면, 그러니까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최상의 건강으로 가면, 그래서 이제 최상의 건강으로 가면 암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암이 생겼냐? 그러니까 이제 암이 좋아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럼 암이 싫어하는 생활을 하면 암이 바이바이 나하고 같이 못 살겠다고 가는 건데, 내가 암을 좋아하는 생활을 해서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살고 운동도 안 하고 스트레스 다 받고 그러면 어떻게 견디겠냐고. 그래서 이제 질병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로 최상의 삶을 살아가면 따라간다는 것이 질병이라는 것은. 근데 이제 특별히 우리가 재발을 막기 위해서 이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이 집중 면역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 이걸 잘 이해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히 이제 그 가장 그 암이 재발할 수 있는 또 암이 자랄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술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수술한 다음에 아물면서 세포 분열이 촉진되기 때문에 그때 암세포도 촉진될 수가 있어요. 성장이. 그러니까 반드시 수술 직후에 면역요법을 통해서 미세 잔존암이 성장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수술 후에. 그 다음에 항암 치료 저는 말할 필요가 없지. 면역 치료를 다 파괴시키니까 면역 체계를. 그러니까 항암 치료 전후에 집중적으로 면역 치료를 해서 면역층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고 또 항암제 부작용을 줄여주니까 항암제가 너무 쉽게 맞을 수 있는 것이죠. 이거 몰라서 안 하는 거죠.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 전후도 마찬가지예요. 방사선 치료도 이런 특별한 치료로 저희가 하는 면역 치료로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지 말고 다니면서 같이 하면 방사선 치료로 인한 부작용을 막아준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러니까 살다 안 받아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는데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집중적으로 면역 요법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평생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잘 선택을 해서 판단을 해서 내가 스트레스가 많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하라는 것이에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 일반인들도 스트레스 받을 때 암이 생기기 때문에 이때 면역을 높여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면역 검사가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암 환우들 볼 때 반드시 이제 제가 면역 검사를 합니다. 이제 T세포, 뭐 NK셀, 뭐 이런 면역 검사들을 하는데 그래서 면역 상태가 저하됐다 그러면 바로 또 집중적으로 높여야 된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드시면 계속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이제 계속해서 환우들은 면역을 높여주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기, 독감, 대상포진 이런 것들이 자주 걸리면 면역이 떨어졌다는 사인이니까 그때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가지의 경우에 이 케이스를 잘 분별해서 집중적으로 면역 관리를 해주면 이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걸 먼저 해야 되니까 항상 그 시험 문제도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것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암 환우들을 볼 때 반드시 면역 측정을 하는데 3가지가 있어요. T세포, 그다음에 T4, T8, NK셀, NK 활성도. NK 활성도인데 NK 활성도는 이제 굉장히 변화가 심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만 나타나는 거지 내일 또 낮아질 수 있어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암세포가 생기면 마크로파지가 딱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생기자마자 없애면 마크로파지가 이게 수천만 개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암이 세력이 쓸 때는 상부사령관에게 보고해가지고 처치하고 그래도 쓸 때는 이제 킬러 T세포, 킬러를 도입해가지고 소탕하게 되는 이런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T4하고 T8 아까 말한 NK셀, NK 활성도를 측정해서 면역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이제 치료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암에 걸렸더라도 이런 정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항암제나 방사선을 많이 할 경우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가장 정확한 그러니까 면역 상태를 아무리 검사를 해도 전체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뮨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은데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근데 가장 정확한 게 체온입니다. 체온. 내 몸의 면역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체온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시는 게 좀 중요한. 그래서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제가 처음 이런 사실을 알린 거예요. 독일에서 연구할 때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체온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암 환우들은 대체적으로 체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한방으로 이야기하면 양인들이죠. 서양인이나 태양인들은 잘 안 걸려요. 소음인이나 태음인이 잘 걸려요. 그러니까 몸이 찬 사람. 그러니까 체온이 낮은 사람이 잘 걸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체온을 회복시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측정을
여러분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에서 매일 측정을 하라는 게, 저희 병원에서 이제 앞으로 나눠드리려 그래. 체온 측정표를 나눠드리려 그래. 그래서 본인이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이 이뮨 부스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미슬토라든지 우리가 먹는 이제 이뮨 푸드라든지 이런 것을 드시면, 이게 처음에 보시면 이렇게 온도가 변화가 없잖아요. 리듬이 없는 것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리듬이 없다가 이제 치료를 하니까 체온이 높아지면서 리듬이 생겼죠. 회복이 된 거예요. 이거 이제 미슬토 주사를 맞았을 때 이렇게 회복되는 걸 보는데, 그래서 이제 하루에 2번 측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체온이 정상인가 아닌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를 잘할 수 있고 또 재발을 막는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건 이제 여러 차례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암이 생겼다는 것은 나무가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잘라내는 게 수술입니다. 구루터기를 태우는 것이 항암제 방사선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치료 끝났다고 돌려보내고 3개월, 6개월에 한 번씩 측정하는데,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왜냐하면 항암제 방사선 할 때 이 면역층에 구멍이 생겨요. 원래 면역이 떨어져 있는데 암 환자들은 항암제 방사선 면역이 더 구멍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뿌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는 그대로 있잖아요. 암의 뿌리는 유전자예요. 유전자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과 환경에 의해서 유전자는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암의 재발을 막으려면 아주 간단하죠. 면역층을 두텁게 하고 뿌리가 못 올라오게 하고, 그 다음에 생활 습관과 환경을 바꿔서 뿌리를 약화시키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뿌리에 초점을 맞추자. 자, 같이 한번 시작. 뿌리에 초점을 맞추자. 그러니까 뿌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뭐 생기고 막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왜 또 생겼냐 뭐 재발해, 그게 아니라 뿌리에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돼? 있어도 점점 세력을 잃게 되잖아요. 뿌리가 죽으면. 근데 전부 여기다 초점을 맞춰. 그래서 딱 전이됐다 그러면 또 항암제 독한 거 쓰자. 그럼 어떻게 돼요? 독한 거 쓰면 일시적으로는 줄어드는데 또 면역 무너지고 더 많이 구멍 생기고 더 잘 올라가.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많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그림을 이해하는 게. 자, 옆 분들하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그림에 대해서 한번. 자, 2분씩 한번 설명을 한번 제대로 이해했는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저 그림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암이 자랐다는 것은 나무가 자랐다는 거다. 그러니까 잘라내는 것이 수술이고 구루터기를 태우는 게 항암제 방사선인데, 그러면 치료가 끝난 게 아니라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항암제 방사선으로 면역층이 더 무너져서 더 나중에 잘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면역층을 두텁게 하는 게 무슨 치료예요? 면역 치료고, 그다음에 생활 습관과 환경, 식생활, 뭐 운동 다 바꾸는 것이 유전자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뿌리에 중점을 두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암으로부터 이겨내려면 자꾸 결과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뿌리에 초점을 맞추자는 것이.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면역 요법을 할 때 그 병원을 잘 선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제가 이 치료법을 미슬토 요법이나 자닥신이나 칵테일 치료법 제가 이제 처음으로 시작했고 다 도입을 했어요. 외국에서. 저희 병원이 1호 병원이고 저희 병원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 이제 대학병원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암 환자에 맞게 면역요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이제 막 그 이제 제약회사들이 약을 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되는 게, 그러니까 이제 면역 과잉이라는 게 생겨. 그러니까 한꺼번에 면역이 괜찮은데 너무 많은 걸 투입했을 때 오히려 그 면역력이 저하되고 무기력감이 생기고 감기에 잘 걸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제 그 정말 이런 익숙한 의료진이 있는 데로 가서 치료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면역 탈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암이 면역 체계의 면역 세포들을 교묘하게 피해, 그러니까 면역 요법을 계속 하는데 한 가지만 계속 하게 되면 피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바꿔주는 게 중요해요. 가끔 바꿔주는 게 중요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도 이제 그런 지침들을 새롭게 좀 내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면역 탈출과
면역 과잉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 병원에서 치료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그래서 이제 이 맞춤형 면역 관리. 그래서 이제 암이 없는 때부터 유전자 이상, 전암 단계, 조기 치료, 수술 전후, 항암 치료 전후, 재발 관리,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에 이제 면역 관리의 노하우를 가진 이제 병원에서 여러분들이 치료받는 게 참 중요하다. 꼭 우리 병원이 아니더라도 그런 병원이 있으면 그런 그 준비가 돼 있는 게 중요하고, 치료에 있어서 전인적인 통합의학적인 치료와 또 암 진단에 있어서도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이런 미래의학, 암이 생기기 전에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을 제가 갖추고 있고요. 치료에서 진단에서 예측하고 면역 관리하는, 그래서 이제 바이오 메디컬 기반의 이제 글로벌 H 솔루션 센터를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런칭하려고. 그다음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치료에 기존에 이제 대학병원에서 하는 기존 혈액 종양학적 치료의 강점에다가 면역 칵테일 치료, 영양 면역, 원형의학적인 접근과 최상의 자연 환경, 또 이런 우리 프로그램과 또 사명자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이제 통합 모델을 제가 제시하는, 암 치료의 통합 모델을 제시하는 그런 그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이런 기존의 그 혈액 종양학적인 1, 2, 3세대 항암제와 수술 방사선 항암, 이제 이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제 저희가 특별히 이제 가지고 있는 칵테일 치료법이라든지 영양 면역 요법이라든지 이뮨 챔버라든지, 횡성에 이제 저희가 1월부터 이제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횡성의 H 세계 최고의 암 치료 환경을 가진 횡성랜드, 또 저희 그 공동체 프로그램 신체 활성화,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갖추고 있어서 이제 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암 환우들이 제일 그 어려운 문제가, 딱 보면은 암 환우들은 우선 기본적으로 굉장히 착해요. 감정 표현을 잘 못해. 그러니까 이 감정을 발산을 해야 되는데 마음에 두고 그냥 꽁하니 있으면 이렇게 뭉쳐서 암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발산을 잘하는 사람들은 화를 잘 내고, 성질이 급하고 막 이런 분들은 또 심장병에 잘 걸려요. 여러분들 급사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잘 쌓아두는 분들은 또 암에 잘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쪽으로 가든지 죽게 돼 있는데 그 뭘로 죽을 것인가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보면 A형 타입은 심장병과 관련이 있는 사람의 성격인데, 주변 사람들에게 불을 지르고 같이 타버리는 거예요. 그런 급하고 화를 잘 내고 경쟁적이고 적개심이 강하고 순환기계 질환이 5배 증가한다. 반대로 C형 타입은 암과 관련이 있는 사람의 성격인데, 그 혼자 속이 타는 거예요. 속이 타다가 암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정적이고 온화하고 가슴에 맺힌 것을 풀지 못해 안팎으로 갈등을 겪는 성격인, 암에 걸릴 확률이 그 4배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성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타입인가를 알고 이제 암에 걸리신 분들은 발산을 좀 하셔야 돼요. 발산을. 응? 그래서 운동도 좀 열심히 하시고, 응? 그리고 이 대인관계에 너무 상처가 많은 분들은 그 복싱 같은 게 좋아요. 운동을 계속 분출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그런 것들 이제 자꾸 표현을 하셔야 되고, 말로 어려우면 카톡으로라도 마음에 있는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나누지 않으면 몰라. 상대방이 모르기 때문에 나누고 힘든 것들을 나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아웃이라고, 기적적으로 암이 치료되는 케이스를 연구하다 보니까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이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고통과 이런 몸부림을 치다가 또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힘들고 막 스트러글링 하면서 막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어느 단계에서 해방이 돼버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거나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갑자기 해방이 되면서, 그러니까 방아쇠를 당기듯이 브릭 돼가지고 정상을 체험할 때, 이때 이제 암이 사라지는, 기적적으로 사라지는 케이스가 이제 그 지난번에 제가 그 원자력 병원에 그 목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원목님이. 근데 그분이 그때 그 당시에 원자력 병원은 전부 암 환우들의 병원이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기적적인 치료가 1년에 20, 30건씩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한 건은 그 암 환우의 가족이었는데 이제 위암이 있어서 이제
그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그 환자가 계속 그냥 그 원목실 그 기도실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더래요. 며칠 동안 기도를 하더니 딱 수술에 들어갔는데 암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의사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유명한 사건이 된 것이죠. 이런 식으로 특별히 또 이제 제가 서울대병원에 있을 때 제 환자 중에 한 분이 온몸에 다 퍼졌는데 유방암에 퍼졌는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 순간에 빛을 본 거예요. 엄청난 예수님의 빛을 보면서 딱 그 은혜를 받고 다 사라져 버려요. 순식간에. 서울대병원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분이 이제 건설회사 회장 부인이었기 때문에 유명한 사건이죠. 유명한 사건.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이후로 이제 계속 평생 동안 자기가 남은 생애 동안 암 환우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해주고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나를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이라도 너 살려주면 또 너 죄 짓고 네 마음대로 살려. 지금 오는 게 나아 너 지금 오는. 그러니까 기도를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나를 살려주시면 다른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 처절한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제 일생을 좀 드리고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시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상한 마음들을 털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것들을 몸만 상한 게 아니라 암에 걸린 분들은 마음에 상한 감정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털어놓고 용납하고 제가 이제 형성에서 지낼 때 좋은 게 매일 나누고 감사하고 털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막 천국이 되고 막 너무 웃고 감사하고 지내는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이 이제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마음 속에 다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내면의 어린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은 뭐냐면 조건적 사랑으로 키웠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게 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좀 더 잘해야만 우리 너를 사랑하고 기뻐해 주마. 근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콤플렉스가 생기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때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라도 너는 너무 소중한 존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정말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달을 때 회복이 되는 거죠. 그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 속에 있던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때 엄청난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고의 치유 중에 하나가 감사요법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제가 반드시 기도해 줄 때, 환우들 위해 기도해 줄 때 첫 마디가 그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해석하면 복잡해. 해석하지 말고 어떻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절대 감사로. 그래서 이 정말 그 count your blessing 우리가 감사할 때 뭐냐면 내게 없는 것을 세지 말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아요. 비록 우리가 암에 걸렸지만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냐고. 그러니까 그것을 감사하는 게 중요하다. 암이 유발하는 과정이 있고 촉진시키는 단계. 그러니까 유발하는 과정은 대부분이 식생활과 이런 혈액순환의 문제라든지 식생활의 문제 이런 것들인데 이것을 촉진시키는 인자가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자체는 암을 시작하지는 않는데 발암물질 같은 걸 많이 먹고 이렇게 나쁜 쪽에 몸이 있을 때 빨리 자라게 하는. 그러니까 작년에 종합검진 받아서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말기암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진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 면역이 확 떨어지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박 자란 거예요. 촉진 인자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촉진 인자가 스트레스인데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가장 강력한 암 촉진 인자이다. 그러니까 유발 인자는 아니지만 촉진 인자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이제 어떻게든 막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 암에 걸렸으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항암 문제보다 중요한 게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스트레스 받는데 어떻게 낫겠냐고. 면역이 확 떨어지는데. 답답한 거죠. 우리 병원에 가끔 와서 다 받았는데 왜 이렇게 재발했냐 그러면 답답한 거죠. 물어보면 꼭 그 스트레스에서 못 벗어나고 그냥 계속 그러니까 남편이 문제가 있으면 일단 좀 분리시켜야지. 응? 같이 있으면 계속 받는데
일단 치료할 때까지는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인관계 중요한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빌 가서드 박사라고 그 이제 아주 미국의 유명한 그 이제 그 어린이 사역을 본래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한번 세미나하면 10,000명씩 모여요. 유명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200만 명을 뒀는데 이분의 제가 동영상을 보다가 짜증 요인을 감사 제목으로. 그러니까 짜증 나는 요인은 뭐예요?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암에 걸리니까 건강했던 것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았던 거 한 번도 감사 안 했잖아요. 제가 그 하와이 가서 이제 공부할 때 아주 빈대가 습격을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빈대가 그 빈대가 이제 불사조 빈대라고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도 사는 빈대인데 하루에 막 200번 물고 막 그런 빈대가 있어요. 하와이 중에 이제 코나 섬은 절대 가면 안 돼. 빅아일랜드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힘든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감사하라는. 뭘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지금까지 너 빈대 안 물리고 살았잖아.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아. 그래서 막 너무 이제 감사하고 참 그런 감사 그 사건 때문에 제가 이제 절대 감사라는 책을 쓰게 됐죠. 이제 유방암 환자 한 분을 보니까 찬송가를 틀어놓고 있어요. 병실에서 서울대병원에 있을 때.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뼈에 전이가 됐는데 찬송가만 들으면 딱 사라진대 통증이.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그 찬송가를 듣고 있는 그러니까 그 힐링의 효과가 감사하고 아사히과의 한 할머니는 일본에서 제가 세미나를 했는데 세미나 끝나자마자 한 분이 뒤쳐와가지고 자기 할머니가 폐암 3기였는데 그 수술도 안 하고 다 안 했는데 계속해서 감사하더래요. 하루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고 또 불편했던 관계에 있는 사람을 품어주고 감사의 편지를 쓰고 3년 동안 그렇게 했더니 매일 감사했더니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강의했던 거와 똑같다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인 스텔리 텐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이분이 이제 척추암 3기로 수술 불가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아주 특별한 기도 같이 한번 따라서 해요. 주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주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주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계속 이 기도만 했는데 또 사라진 거예요.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니까 유명한 뭐 리더스 다이제스트 이런 데 나온 유명한 사건.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참 중요한 것이죠. 바로 그 앞에 거 아니 이제 이거 제가 쓴 감사력이라는 책에 제가 감사에 대한 책을 3권을 썼어요. 절대 감사, 감사력, 감사의 기적 3권을 썼는데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연한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 당연 의식에서는 감사가 없다. 당연한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없다. 삶을 경이로운 것으로 인식해야 감사가 나온다. 하루하루의 삶이 선물처럼 새롭게 신기하게 느껴져야 감사하게 된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삶이 하나의 경이이고 기적이다. 그러니까 모든 게 선물인데 날마다의 모든 삶이 만남이 불안포기 맑은 공기 모든 것이 선물로 인식되는 사람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하루하루의 삶이 선물로 인식되고 경이로운 삶으로 인식되면 암이 도저히 나하고는 못 살겠다. 반대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삶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선물을 뜯어보듯이 하루하루의 모든 걸 뜯어보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면 암이 뭐 어떻게 너하고 살겠냐 떠나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감사에 대한 것이 영적인 진리인데 세상 사람들이 또 연구해가지고 긍정 심리학의 최고는 감사다. 그래서 감사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불만과 좌절감이 있을 때 혈압, 심장박동, 호흡이 불규칙한데 감사할 때 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분노할 때 막 불규칙한데 그냥 릴렉스하고 쉬고 있으면 회복이 되죠. 근데 1시간 쉬는 것보다 5분 동안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훨씬 더 규칙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이제는 감사라고 하는 건 과학이다. 정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성경이 얼마나 진리인가. 응? 말씀대로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주신 어떤 율법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최상의 삶을 누릴 수 있다.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다음 넘어가십시다. 예, 할 얘기가 많은데 이제 넘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오늘부터 너무 빨리 반드시 감사를 적으셔야 돼요. 감사를. 여기 오신 분들 전부 이제 카톡방 하나 나도 들어가 가지고 매일 5가지씩 감사하는 감사 제목. 응? 그래서 3일 동안 하면 계속 하게 돼. 3주간 하면 습관이 돼요. 3개월 감사를 적으면 인격에서 감사의 향기가 납니다. 5가지를 적으시고 생생하게 적고 나중에 이거 적어 놓으면 제가 이제 감사를 많이 쓸 때는 1년에 한 7,000개 정도 감사를 책이 돼요. 한 권의 책이.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 가까운 것에 생각이 안 나. 어제 그제가 어린 시절, 청년 시절 다 생각나는데 되게 다 적어가지고 감사를 올려드려야 돼요. 아주 생생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최고의 삶을 살아내는 감사를 적고 감사 카톡방을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감사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생명식이죠. 생명식. 사람을 살리는 식사. 저는 이제 이 생명식, 생식을 개발하게 된 것이 이제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그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거리로 주리라. 이게 딱 씨라는 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생식을 개발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제 자신에게도 충격이었고 연구하면서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사람을 살리는. 제가 아는 고도원이라는 분 아세요? 고도원. 그분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 담당 보좌관 비서였는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저하고 좀 비슷하니까 갑자기 막 어디 가시고 막 하니까 이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밤새 원고를 써야 되는데 토시 하나 잘못되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거 쓰면서 그랬대요. 기도를 했대요. 자기가 이거 다 쓰고 죽게 해주세요. 얼마나 힘들든지 다 망가져가지고 몸이. 근데 생식을 만나가지고 기사회생을 해서 이분은 뭐 완전히 생식 자기가 또 만들어서 막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이들 링컨 학교 거기 들어오면은 딱 강의하는 거예요. 나를 살린 게 생식인데 얘들 생식해 전부 가지고 이제 전부 아침 안 주고 생식 주고 이렇게 그러신 분인데 어쨌든 이 생명식. 그래서 이 가장 좋은 가장 저환경,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기농으로 재배한 가장 살아있는 것들을 가장 좋은 것들을 모아서 이것이 많을 때는 이제 60가지, 80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다 모아서 이걸 동결 건조를 하면 동결 건조를 마이너스 30도 이하에서 하면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물만 부으면 막 단체로 회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한 끼를 하려면 몇십만 원이 드는데 딱 제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털어 먹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이제 이것을 왜 한 가지가 여러 가지를 섞냐 보면 항산화 효과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오렌지가 제일 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과 2번째, 3번째가 포도, 4번째가 블루베리가 제일 높아 항산화 효과가. 그래서 4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4가지를 4분의 1씩 섞어 4종 혼합물로 섞어 가지고 해보니까 많은 양을 안 먹어도 조금만 먹어도 팍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먹을 때보다 섞어 먹을 때는 폭발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섞어서 만들면 엄청난 효과가 있는. 그래서 이제 이런 요소에 의해서 우리가 개발을 했는데요. 원래 이제 암 한우들을 이제 개발했어요. 암 한우들이 도대체 뭘 먹어야 암이 재발하지 않냐 너무 고민하니까 이것도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을 했는데 한우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최소한 한 끼만 먹으면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더 좀 심하신 분은 이제 일반 식사 한 끼 하고 2끼 생식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너무 좋아지니까 가족들이 먹으면서 또 이제 뭐 체중도 회복이 되고 뭐
다 회복이 되니까 이제 국민식품이 돼가지고 확산이 됐는데, 그래서 한 종류를 많이 먹는 것보다 여러 종류를 골고루 조금씩 먹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반 식사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세포 자체가 저를 셀푸드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세포 시스템이 회복되고 신호 전달 체계가 회복되고 세포가 정상화되고 에너지가 활성화되고 기능이 회복되고 항상성이 유지되니까 이런 모든 작용들이 있다는 것이 입증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논문만 제가 40편이 넘어요. 근데 이것은 건강식품이 아니에요. 자연식품이지. 그러니까 표기는 못해요. 표기는 자연식품, 쌀이나 똑같은 거니까. 이런 생식 통곡류 이런 것에 의한 그 질병 예방에 관한 이것이 세계적으로 다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면 대장 질환을 막고 체중도 조절되고 당뇨, 암, 그다음에 근골격계 질환, 정신적 질환, 뇌질환, 심장 다 막을 수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가 이미 다 입증이 되어 있는데 안 하니까 문제지.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식사만 바꿔도 다 바뀌나, 체질이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체질 자체가 완벽하게 유전되는 건 아니지만 그 어느 정도는 유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체질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어떤 약도 어떤 기능성 식품 체질을 바꾸지는 못해요. 일시적으로 기능을 좋게는 만들지. 근데 이 생식은 식사이기 때문에 레귤라하게 하면 체질이 바뀐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나쁜 음식을 먹으면 굉장히 나쁜 쪽으로 유전자들이 바뀌어요. 돌연변이가 생기고 막.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은 쪽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실을 알았냐면은 매사추세츠 의과대학에서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조금이라도 먹으면 유전자 발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암 유전자는 선천적인 게 6%밖에 안 돼. 94%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먹고 스트레스 받고 내가 암 유전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쪽으로 영향을 미쳐요. 그러나 건강에 이롭지 않은 음식이라도 건강에 좋은 음식을 조금만 섞어 먹으면 유전자 발현에 이로움.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손님을 만나서 삼겹살을 먹는다든지 라면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체면을 유지해야 돼요. 잔치집에 갔거나 뭐. 그럴 때 생식을 가져가서 섞어 먹으면 좋은 쪽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섞으면 좋은 쪽으로 바뀌니까 반드시 가지고 다니시다가 그런 거 먹을 때 좀 섞어서 먹으면 돼요. 굉장히 희소식인데 별로 이런 희소식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좀 다 먹어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제가 그 이제 교회 집회를 많이 가잖아요. 교회 집회를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생식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또 비즈니스 한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그러니까 말씀만 전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딱 보면은 저분은 생식만 먹으면 회복이 되는데 저분 간이 나쁜데 다 보이는데 이거 말을 못 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참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이로미안들이 영육구원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먹는 것에 생식을 전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구원하는 영육 건강을 하자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이제 논문인데 생식이 항돌연변이 항산화 효과, 생식의 항암 효과 이런 거 이제 논문들이 다 나와 있고 특별히 이제 P53은 항암 유전자예요. 근데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게 일반 식사보다 생식 제품이 굉장히 높게 항암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있어. 대장암의 발생 빈도를 현저하게 떨어뜨린다. 이것이 이제 우리 그 신성호 박사라고 저희 부산에 있는 저희 직원인데 그분이 쓴 박사 논문이에요. 그래서 대장암 발생 빈도를 감소시킨다.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당뇨, 혈당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당 지수를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효과가 있어서 제일 문제가 이제 이거 좋다고 제 입으로 이야기할 수 없어서 제가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개발해 놓고 내가 좋다 그러면 안 믿으니까 책을 써서 10년 동안 임상 보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거의 모든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을 책으로 써서 낸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암세포가 자라려면은 산성 환경에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라도 내가 알칼리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암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칼리 생태 환경을 만드는 이거 대사항암제. 알칼리 생태 환경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강력하게 구축할 수 있는 게 생식이고 그 좀 약하다 싶으면 이 생식과 휴젠푸드, 이뮨푸드를 같이 섞으면 이게 이제 세계 최강의 강력한 면역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활용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알칼리 생태 환경이 만들어지면 암 면역 억제가 회복이 되고 암세포 증식을 막고 암세포 전이를 막기 때문에 반드시 알칼리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생식을 먹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알칼리 물도 알칼리 이온수를 드셔서 알칼리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온열 온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온열 면역을 통해서 저희가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외산소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중요한 작용들 회복시키는 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온열요법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암 환우들이 체온이 낮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보통 여러분 가보셨어요? 그 황토방에 가면 직접 이렇게 불을 떼잖아요. 그럼 그 적외선 원적외선을 통해서 통증 완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증이 있던 분들이 불을 쬐면 통증이 없어지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체온을 유지하면서 회복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전신을 회복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 8층에 가시면 이면 챔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한 것인데 여기에 들어가면 최고의 온열요법이 되고 그 다음에 디톡스가 되는데 몸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특히 항암 치료를 받고 나서 찌꺼기들이 계속 돌잖아요. 몸을 망가뜨리는. 근데 그 바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항암 치료 받고 나서도 하시고 온열 면역으로도 이건 그냥 그 공짜니까 여러분들께서 봉사하는 거니까 어떤 치료를 이렇게 받으시고 회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온을 상승하는데 부분적으로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혈액순환 전체가 다 높아지는 게 중요하게. 그러니까 암 환우들은 너무 중요한 게 이 그 스트링 플러스라는 장치를 통해서 이건 중적외선을 쓰는데 몸 전체가 전부 따뜻해지고 회복이 되는 그런 건데요. 원리들이 이 적외선은 인체 심부까지 그러니까 에너지 중에서 가장 인체에 유익한 것이 중적외선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장작불은 원적외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효과가 있지만 중적외선이 가장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항상 차고 있으면 체온 유지가 되니까 체온이 낮은 사람 이런 분들은 이걸 계속 차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재발을 막는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팔에만 차도 팔뿐 아니라 몸 전체가 다 따뜻해 회복이 되는. 그래서 이 기구를 저희들이 이제 그 굉장히 비싼 기구인데 이제 이따 광고하겠지만 특별히 이제 오늘 들으신 분들 이거 안 들으신 분한테 팔아도 의미가 없어요. 들으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절반 이하로 해서 이제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이제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 다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뭐 암세포는 정상 세포가 아니고 미친 듯이 자라는 세포다, 미친 세포다. 다 잘 아시고. 그래서 이제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서 유전자 변이가 축적되고 면역계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다음에 암이 생기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데 문제는 재발의 경우에 시간을 예측할 수 없다. 재발과 전이는. 그러니까 재발의 찬스가 또 방심하는 사이에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차단하고 이 전이를 차단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제가 이야기한 조치들을 그러니까 재발이나 전이가 되고 나면 너무 충격을 받아요. 근데 막아야 돼 어떻게든지. 응? 어떻게든지 막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살아서 회복이 돼야 또 가족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전이를 막아야 된다는. 전이를 차단하고 암 자체 세력을 약화시키고 면역력을 증강하는 것이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암 재발을 막는. 그러니까 전이를 차단하고 암 자체 세력을 약화시키고 면역력을 증강한다. 자, 이분들한테 자 이거 보지 말고 시작. 세 가지가 뭐예요? 전이를 차단하고 암 자체 세력을 약화시키고 그다음에 면역력을 증강한다. 이것이 암 제로 레시피 핵심입니다. 전이를 차단하는 것은 이제 다 복습이에요. 암 세력을 약화시키는데
암세포의 그 세력을 약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 환경과 생활 양식. 그래서 암 유전자가 자라면 암이 생기고 종양 억제 유전자가 자라면 암을 막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암 유전자는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면 확 자랍니다. 그다음 반대로 식이요법이나 운동, 웃음으로 종양 억제 유전자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내면 암을 막는 유전자가 활성화된다. 그래서 어쨌든 좋은 환경과 생활 양식 속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암의 전이를 차단시키는 것은 암 전이가 직접 전이하는 경우도 있고 림프절로 전이하기도 하고 혈관으로 전이, 그러니까 세 가지 방식으로 전이하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알칼리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다. 알칼리 환경을 만들어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생식을 비롯한 알칼리 환경을 알칼리 이온수라든지 여러 가지 통해서 만들어주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면역력을 증강하는 것은 이뮨 부스터. 그러니까 면역이 너무 약화돼 있을 때는 주사를 맞거나 강력하게 이뮨 푸드를 많이 쓰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특별히 이제 수술 후에 림프절은 우리 암을 막아주는 건데 이걸 제거했기 때문에 면역력이 더 떨어져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막아주는 것을 다 떼버렸어요. 두 번째, 방사선은 면역력 자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사선 치료를 꼭 필요할 때만 쓰는 게 중요하고, 항암제는 면역력을 저하시키니까 반드시 이런 그 치료 후에는 이뮨 부스터, 추가적으로 면역을 넣어주는 주사를 맞아서 또는 이뮨 푸드를 강하게 먹어서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암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치유 환경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이제 암 생존하는 시스템에서 암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시스템으로 바꾸면 지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환경, 가정, 직장, 생활환경. 그러니까 직장이 너무 즐거운 사람은 그냥 재택근무도 하고 일하는 게 좋고, 직장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생긴 사람은 좀 쉬는 게 좋고, 가족들의 문제가 있을 때는 가족들하고 좀 분리돼서 지내는 게 좋고, 환경을 바꿔주는 게, 식사 환경도 바꿔주고. 근데 이제 행성에 우리가 H랜드라 그러는데 힐링랜드. 거기는 이제 좋은 식사도 제공되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다 알아서, 또 버스를 제가 운영하려고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는 이거 치료 받으시고, 버스도 지금 최신형을 구입하라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갈 수 있는 1시간 20분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하고 넘어가고 환경을 바꿔주고. 이거 말씀드렸죠. 시드니의 블루 마운틴이 딱 갔더니 여기에 암이 치료가 잘 된다는 소문이 있고, 한국에 암 환자가 수술만 하고 가가지고 3기 위암이었는데 호텔 운영하면서 10년째 있는데 수술만 했는데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그걸 만나서 특별히 나무들이 산소를 많이 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암 치료가 잘 되는 환경인데 제가 이걸 찾았어요. 찾았는데 횡성에다가 3년 동안 힐링 캠프를 하다 보니까 딱 그런 데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암이 자연적으로 치유가 잘 되고 어떤 사람도 진행이 안 되고 막 그런 이제 찾아낸 것이죠. 저희가 찾아내서 이제 시작을 했고, 식탁도 직접 재배해서 먹는 것도 중요하고, 보급선을 차단하고. 그러니까 다시는 암의 원인을 공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상식이죠. 암의 원인을 공급하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이 보급선이 자극을 주면 안 되는. 그러니까 흡연 관련 암은 우리가 잘 알죠. 나쁜 자극인데 암의 원인은 흡연 관련 암이에요. 식생활 관련.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암들은 전부 다 식생활 관련. 그러니까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위암 약간 빼고 췌장암, 담낭암, 이건 다 뭐예요? 그 동물성 육식이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이 썩으면서 다 생기는 암들이에요. 위암은 다른 원인도 있어요. 절인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한국이 이렇게 암 공화국이 됐는데 전 국민의 5%가 암 환자인데, 응? 그래서 참 언제부터 그랬냐 보니까 제가 의과대학 교수 때는 대장암이 강남구만 일이었어요. 강남구만 고기를 먹어가지고 그때는. 지금은 전 국민이 먹으니까 이제 대장암이 1위, 2위를 다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식생활 관련된 암, 이제 너무 중요하고,
원료를 공급하면 안 된다. 폐암 환자가 담배 피면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끝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드세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원인이 다 있는데 젊은 여자 중에 특별히 이제 20대, 30대가 굉장히 높아요. 암에.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스트레스를 받는데 성격이 아주 독특한 유형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힘든 스트레스 잘 받는 그 발산의 출구가 없을 때 왜 내가 걸리냐, 뭐 폐암 환자들도 가끔 그럽니다. 왜 내가 폐암 담배도 안 피우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장진영이라는 뭐 배우인데 37살에 뭐 암으로 죽었는데 이제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스트레스 잘 받는.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치유하는 좋은 책들이 있어요. 내면을 치유하는 그런 책들을 통해서 읽으시면서 스스로 회복되는 그런 독서 치유가 필요하고, 제가 쓴 책을 좀 읽으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마지막입니다. 신체를 활성화시키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움직여야 돼. 움직이는 게 사는 길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어떻게든지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또 비만 자체도 암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체중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이제 한우들은 대부분 항암 치료 받다가 날씬해져 가지고 염려 안 해도 돼. 그다음 서양 사람들은 주로 운동을 통해서 신체 활성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전부 운동이야. 근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그 운동하고 뛰면 쌍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반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병에 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나 뭐 머슴들은 굉장히 건강해. 일을 많이 하니까. 근데 양반들은 하루 종일 앉아 있고, 또 왕이나 왕세자나 이런 사람들은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에 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는데 자극을 해야 건강한 자극이 돼서 신체 활성화가 되는데 안 움직이니까 개발한 게 뭐예요? 침으로 그냥 확 찌르면 놀래가지고 회복이 되어버리고, 뜸으로 또 단식을 하거나 목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내가 못 움직여도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은 이제 카자흐스탄에 가셨는데 그 침을 이렇게 가지고, 한의사도 아니에요. 그냥 잠깐 배워가지고 갔는데 그냥 뭐 환자들이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근데 놀라운 게 찌르기만 하면 바로 나아요. 어디를 찌르든 그냥 찌르면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자극이 되니까 몸에. 지난 세미나 때 제가 이야기 고창순 박사 서울대 병원 부원장 하시고 제 은사하시고 대통령 주최하신 분인데 이분은 3가지 암에 걸렸어요. 3번 인생에 전혀 다른 암에. 근데 이분은 한 번도 수술만 받고 항암 치료 안 하고 다 이겼는데 보면 이제 엄청나게 이제 식생활도 하고 막 운동도 하시고 스트레스 관리 잘해가지고 이제 필사적으로 운동에 매달린 거니까 힘든데 병실에 누워서도 필사적으로 뭐 나무 막대, 고무줄, 스태프, 지압기 갖다 놓고 뭐 계속 운동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간암이셨는데 재발을 했어요. 4차 재발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면역력을 키우고 높이고 하다 보니까 재발된 것들이 석 달 후인 2001년 2월 초 병변들의 크기가 조금씩 줄어든. 그러니까 전이가 됐는데 이게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계속 면역력을 높이면서 식생활과 운동과 열심히 막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통 병원에 가면 어떻게 돼요? 전이 됐다 그러면 독한 항암제 쓰자. 그럼 이제 끝이죠. 독한 항암제 쓰면 이제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하죠. 그게 아니고 끝까지 면역력을 높이면서 신뢰하고 가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몸이 드디어 암세포를 누르기 시작. 그러니까 몸의 힘이 암세포를 누르기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몸의 힘과 면역의 힘과 이걸 키워놓으면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은 밀어낸다는 것이, 밀어내기 때문에 간암 수술한 지 3년 5개월 만에 이분이 이제 완치가 되신 거죠. 간암이 그렇게 해가지고 수술만 하시고도 이제 운동하는 것이 이제. 그래서 이제 혹시 운동이나 수영이 어려운 분들은 대체요법이나 웃음이나 온냉 교대법을 통해서 그 웃으면은 또 활성화가 돼. 전체가 움직이고 공기 좋은 데서 움직이고 그래서 활성화하시고, 그다음에 온냉 교대법은 찬물 따뜻한 물에 1분씩 10번 왔다 갔다 하면 엄청나게 혈액순환이 돼요. 근데 산소가 공급되면 암이 안 자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민첨부 옆에 산소 탱크 있잖아요.
한 번씩 올 때마다 한 번씩 하실 필요가 있죠. 산소가 공급되면 암이 자라죠. 산소는 고농도 산소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바른 식생활과 신체 활성화, 내적 치유, 스트레스 관리, 영적 건강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활 면역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를 이제 만들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제 해드리는 게 저희 책임이고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꼭 이제 끝나면 또 막 상담하려고 하는데 하지 마시고 우리 나중에 꼭 궁금한 것이 있으면 우리 병원에 이야기 제가 카톡 하실 수 있거든요. 카톡 답을 제가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건강하시고 완치의 꿈을 이루시고 남은 인생 정말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낙담하지 아니하고 소망 되신 주님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신뢰하며 정말 최상의 면역을 구축해서 암세포를 밀어내고 완치되고 남은 인생 사명을 위해 주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귀한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정말 이제 내가 치유받은 다음에는 똑같이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